전라남도의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해외 연수 과정이 기간에 쫓겨 추진되면서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과도한 예산도 문제입니다. 국립무안군 노인요양병원에서 피부 전염병인 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무안군 보건당국의 대응에 서툴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성탄절 전날을 맞아 목포 지역에서 크리스마스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체육회를 책임질 첫 민선 목포시 체육회장 선거가 뜨겁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의 선거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해 초부터 김영록 전남지사가 챙겼던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에 따라 잇따라 해외 연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이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과한 데다 입찰도 매끄럽지 않아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인재육성재단이 해외 연수를 실시합니다. 전남의 농업인과 식품 분야 종사자 등 4개 분야 20명씩 모두 80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름하여 글로벌 리더스 현장 연수. 김영록 지사의 역점 사업인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청소년과 대학생 장학 사업을 수행하는 전남인재육성재단이 성인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진행하는 건 전례가 없습니다. 이 사업 이전에는 인재육성 재단 자체가 장학금 지급 사업하고 청소년 육성 사업 4개 사업인가 그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장학금 사업이에요. 해외 연수 일정은 내년 1월 30일부터 10박 12일 일정.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로 떠납니다. 연수비는 자부담 20%를 포함해 1인당 737만 원씩으로 총 사업비가 5억 9천만 원에 이릅니다. 여행업계에서는 비수기 유럽 항공료와 숙박료 등을 감안하면 인당 700만 원 이상의 연수비가 책정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꼬집습니다. 비슷하게 견학과 체험 방문 일정을 섞어 지방 의원들이 떠나는 해외 연수도 인당 400여만 원 선입니다. 항공운임 호텔비 방문지 금액을 수십 번 따져봐도 500만 원을 넘어서는 수익까지 감안해서 도대체 남는 200만 원은 이해가 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거는. 해외 연수를 맡을 여행업체 입찰 과정도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평소 이용자가 많지 않은 전남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입찰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일선학교 수백만 원짜리 수학여행 입찰도 조달청의 나라 장터를 통하는 국가는 상반됩니다. 놓친 부분도 왜냐하면 신문사에서 거리를 생각 못한 거. 전람들은 실제 여행업체들이 제안한 연수 비용이 평균 1인당 600만 원으로 공고된 한도보다는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과도한 예산 편성 의혹이 제기된 농업 지도자를 위한 해외 연수를 살펴보니 계획 단계부터 서두른 흔적이 역력합니다. 전남도가 여행사에 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시한이 사흘에 불과해 급조된 연수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어서 양현승 기자입니다. 내년 1월 말 농어민 80명의 해외 연수를 맡을 여행업체 입찰 공고가 난 건 지난 11일입니다. 서류 접수 기간은 13일까지 단 사흘. 해외 국가별로 10곳 안팎의 방문 기관을 제시하며 여행업체가 최소 8곳을 섭외하라고 명시했습니다. 한국과 유럽 시차와 기관 접촉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여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여행업을 수십 년간 해왔지만 처음 접한 일이었거든요. 전라남도와 전남인재육성재단이 추진한 또 다른 해외 연수와 비교해도 사흘의 입찰 신청 기간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억 8천짜리 해외 연수 업체를 모집할 때는 12일간의 접수 기간을 뒀었습니다. 도지사의 관심 사안을 올해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사업비 자체가 올해 사업비인 거죠. 근데 저희가 이걸 3월까지 넘겨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 않았고. 단 사흘 만에 여행업체의 제안 서류가 알차게 작성됐을지는 미지수. 실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짜임새 있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거를 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100% 했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정말 불가능하고. 유럽의 현지 사정을 알아봤더니
전라남도가 제시했던 기관들의 연말 연초 섭외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연수가 진행될지 미지수입니다. 현지 휴가기간하고 시설 정비기간이 겹쳐서 2월달 후반에나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취재가 시작되자 전라남도는 해외 통상사무소 등을 직접 접촉해 기관 섭외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해외 기관을 섭외 가능한 여행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해 놓고도 일정에 쫓기자 불필요한 일까지 직접 감당하려는 겁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선거개혁 문제로 국회가 제 할 일은 못하고 1년 내내 싸움만 하면서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정작 개정된 선거법은 무늬만 개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 개혁을 외치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지 8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법안은 누더기가 됐습니다. 225석으로 줄이겠다던 지역구 의석은 253석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결국 지역구는 한 석도 줄이지 않은 겁니다. 지역구 구석을 그대로 두고 단지 화장을 조금 고쳤을 뿐인 아주 제한적인 연동형을 도입했다고 해서 그것이 민심 그대로 선거제라고 할 수 있는지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당초 75석에서 현행처럼 47석으로 줄였고 이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후퇴했습니다. 이 정도의 선거 제도로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의 당리당략 차원에서 이 부분이 이 지역구 의석 수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동형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이른바 군소정당들도 조금이나마 기대를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후퇴된 정치개혁, 정치제도 하에서 다음 총선을 치르게 되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21대 총선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선거제도의 변화로 정당의 선거 전략과 유권자들의 투표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호남에서는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달리하는 분리투표 성향이 나타났다면 앞으로는 정당의 선거 캠페인이나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이 몰아주기 투표, 줄투표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립무안군 노인요양병원에서 피부 전염병인 옴 환자가 발생했으나 무안군 보건당국의 대처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옴 환자가 최초 신고된 날이 지난 16일이지만 환자 인적사항은 물론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소독과 침구류 세탁 방법 등만 위탁병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옴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발병 시기를 전후로 입퇴원했거나 외래 환자, 방문객들의 추가 감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전남 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해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일반계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지난 2017학년도 70.3%에서 2018학년도 72.3%, 2019학년도 74.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학년도 계열별 대학 진학률은 일반계고가 84.2%로 지난 2017학년도보다 0.7%포인트 감소했지만 특성화고는 42.8%로 지난 2017학년도보다 15.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현대 3호중공업이 오는 2022년 개항하는 부산신항 서측부두 크레인 9기를 수주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2022년 7월 개장할 예정인 부산신항 서측부두 3개 선석에 설치할 안벽 크레인 9개, 2,600억 규모의 입찰 결과 현대 3호중공업이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항의 크레인은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국산 크레인이 설치되는 것은 20년 만의 일입니다. 성탄 전야를 맞아 도심은 축제 분위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에서도 성탄절을 맞아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그곳의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성탄 전야 축제가 열리고 있는 목포 평화광장 원영로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지역 상인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준비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년보다는 포근하지만 밤이 되면서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분들이 이곳 축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흥겨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고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등은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축제장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는 잠시 뒤 인디 밴드 공연 등 다양한 콘서트도 열릴 예정입니다. 또 원도심 로데오 거리에서 기독교 단체들의 축제가 열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자정에는 전남 지역 성당과 교회에서 미사와 예배가 일제히 열리는데요. 예배를 통해 2000년 전 사랑과 평화를 전파한 아기 예수의 탄생 의미를 기릴 예정입니다. 올해 성탄 전야는 예년보다 포근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한 시민들께서는 다소 실망하실 텐데요. 성탄 축제를 즐기면서 이웃과 기쁨을 나누기에는 매우 좋은 날씨입니다. 지금까지 목포 평화광장에서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목포시 체육회를 책임질 첫 민선 목포시 체육회장 선거가 뜨겁습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대한신당 간 새 대결로 전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시 체육회원은 2만 명, 시 체육회 예산은 연간 18억 원에 달합니다. 목포 체육 발전을 이끌 시 체육회장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첫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되는 만큼 관심도 뜨겁습니다. 선거는 이광재 전 시체육회 상임 부회장과 송진호 전 전남육상연맹 회장 간 2파전입니다. 그동안 활동해온 체육단체 경력과 체육회를 이끌 비전 등을 내세우며 44개 경기단체 176명의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목포 체육을 책임지는 자치, 체육 복지 어렸을 때부터 어른 때까지 남녀노소가 누구나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도입되는 민선 체육회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문화 경제도시 목포를 스포츠 마케팅으로 살려내겠습니다.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지만 두 사람 모두 민주당과 대한신당이라는 정당 색채를 지니고 있는 상황. 이 후보는 김종식 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고 송 후보는 박지원 의원 보좌관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양측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종식 목포시장은 세간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당초 단일 후보 추대도 추진했었고 결과적으로 선거를 치르게 됐지만 선거 중립을 지키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목포시 체육회장은 오는 2022년 목포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경선 후유증으로 체육회가 양분돼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민선 목포시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29일 목원동 행정주민센터에서 실시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20분쯤 해남군 해남읍 43살 박모 씨의 상가에서 불이 나 건물 외벽 등을 태워 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놀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완도경찰서는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외국인 여성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려 한 22살 우즈베키스탄 남성 A씨를 약취 유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인터넷에서 만난 이란 국적 여성에게 공장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완도군 청산도 한 유흥업소에 취업을 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목포시는 내년도 목포 으뜸 맛집으로 31곳을 선정하고 가이드와 지도로 제작 배포하는 한편 SNS 등을 통해 국내외에 알릴 예정입니다. 목포 으뜸 맛집 사업은 올해 100곳 선정을 목표로 시작돼 연차별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을 주도하고 창의적 융복합 인재 육성을 위해 3D 프린터와 스캐너, 3D 펜 등 첨단 장비를 갖춘 메이커 스페이스가 전남 서남권 최초로 무안 남학복합주민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무안군은 사업비 162억 원을 들여 무안읍 옛 오일 시장에 오는 2021년까지 보건소를 신축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내년 도정 예산 첫 8조, 국고 예산 첫 7조 시대를 맞아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분들입니다. 목포수역 김청룡 조합장과 임직원 여러분이 159만 280원을 맡기셨습니다. 진도 군내면 새마을협의회에서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서석진 심죽회장께서 100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무안삼양읍 주민자치위원회 59만 4,300원, 덕산 1위 20만 원, 산길 1리 20만 원, 신정 3리 20만 원, 6월 1위 20만 원. 천장살이 20만 원, 영암 서창초등학교 21만 2,700원, 부산면 자유방범대 20만 원, 성불 2구 경로당 20만 원, 평장 2구 20만 원. 행원 2구 20만 원, 정문선 씨 20만 원, 이계문 씨 20만 원, 이정열 씨 20만 원, 김승희 씨 20만 원. 김기식 씨 20만 원, 김민국 씨 30만 원, 황정훈 씨 20만 원, 이유종 씨 20만 원, 선진농협 군내지점 23만 4,120원. 안경윤 씨 50만 원, 이종환 씨 20만 원, 백재현 씨 30만 원, 박봉림 씨 20만 원, 진도군 새마을부녀회 15만 원. 해남 수동마을 16만 원, 장수마을에서 16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목포 MBC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과 광주은행 계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겨울철 별미 혹산 홍어가 풍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흑산 홍어 어황이 호전되면서 이번 주 들어 신안수협 흑산지점 위판장에는 시가 3억 원 상당의 홍어 2,700마리가 위판됐습니다. 흑산 홍어 어획고는 12월 한 달 동안 46톤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 등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민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과 괌 노선의 여객기가 취항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오늘부터 내년 3월 7일까지 화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은 오전 8시 30분 무안 출발, 오후 1시 40분 괌 출발이며 화요일은 오전 7시 30분 무안 출발, 오후 3시 40분 괌 출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무안공항의 국제선 노선이 정기와 부정기를 합쳐 7개국 13개 도시로 늘었습니다. 지난 2019 학년도 전남 지역 특성화고의 신입생 확보율이 81%에 그친 가운데 학교마다 신입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9 학년도 전남 지역 특성화고 신입생 정원은 5,328명이었지만 4,326명 입학하는 데 그쳐 신입생 확보율이 81%에 머물러 2015 학년도 94%에 비해 1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도내 특성화고들은 공무원 합격자와 기업체 취업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신입생 확보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전남의 공장 화재 10건 중 4건가량이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최근 5년 동안 전남의 공장 화재 349건 가운데 겨울철 화재가 37%로 가장 많았다며 안전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나주와 여수 등의 공장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26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나는 등 올해에만 57건의 공장 화재가 전남에서 발생했습니다.